손주들이 무례하게 군다면 존경받는 조부모가 되는 5가지 확실한 방법. 여러분, 혹시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어딘가 모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활짝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들이 어느새 고개를 숙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주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될 5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말을 잘 듣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닿아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관계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게 될 5가지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꽃을 다시 피우고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손주들의 행동을 보면서 세월이 변해서 그런가, 요즘 아이들은 원래 그런가 하며 그저 속으로만 한숨 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무례함은 결코 세월 탓이나 아이들 탓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이 손주들에게 온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70년을 넘게 살아온 박선우입니다. 세 아들과 딸을 키워내고 지금은 7명의 손주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주들이 제 말에 토를 달거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제 말을 흘려듣는 모습에 적잖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 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할머니는 손주들이 자기 집을 편의점처럼 드나들며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한숨 쉬셨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여러 심리학 서적을 찾아 읽으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손주들의 마음을 다시 열고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있는 5가지 황금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제 손주들은 이제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제 의견을 존중하며 제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면 달려와 반기는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이젠 손주들에게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요? 라는 말을 먼저 듣는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손주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 5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비결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사랑스럽고 조화롭게 변화하여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하며 확인한 건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셔서 그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손주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첫 번째 황금률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황금률, 불평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손주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손주들에게 불평이나 지적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는 왜 그렇게 게임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밥은 왜 그렇게 흘리면서 먹니?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이지만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나 비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조용한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불평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놈의 핸드폰 좀 그만 봐라 하고 윽박지르곤 했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저를 피하고 제 말에는 더욱 귀를 닫았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인 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늘 투덜거렸더니 손주가 할머니 집에만 오면 밥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수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손주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불평 대신 칭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숙제 혼자 다 했네? 정말 대단하다. 오늘 밥 다 먹었네? 너무 예쁘다. 동생이랑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아이들은 칭찬을 들으면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손주들이 작은 일이라도 잘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담아 칭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방을 치웠을 때와 내 방이 이렇게 깔끔해지니 할머니 마음이 다 시원하다. 내 덕분에 할머니가 더 행복해졌어라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제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손주가 밥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가 밥할 맛이 난다 하고 칭찬해 주었더니 손주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칭찬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욱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손주들에게 불평 대신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식 집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으로 손주들에게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손주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마음대로 치우거나 손주의 스마트폰을 빼앗거나 손주가 보고 있는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는 등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어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주들이 제 집에서 뛰어놀거나 장난감을 어질러 놓으면 저도 모르게 이 놈의 자식 당장 치워 하고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아이들도 인격체이며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먼저 어서 와. 할머니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환영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놀고 있는 장난감을 치울 때도 할머니가 이거 좀 치워도 될까? 다 놀고 나면 다시 꺼내줄게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끝나고 다시 봐도 괜찮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제 태도의 변화를 느끼고 저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인 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가 집에 오면 항상 TV만 보길래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손주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물어보고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손주들을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존중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존중의 표현들이 쌓여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 조언 대신 경청하는 부모가 되세요. 혹시 손주들에게 네가 이걸 해야 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와 같이 조언이나 지시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모의 조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손주들에게 할머니 때는 말이야,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요와 같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친구인 영희 할머니도 손주가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할머니 때는 말이야, 친구는 이렇게 사귀는 거야 하고 조언했더니 손주가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한 두 번째 황금률은 바로 조언 대신 경청입니다. 손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귀 기울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와 같이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저는 손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 기분이 어땠는데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와 같이 질문하며 손주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손주가 친구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 대신 내가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내 마음을 다 알아 하고 공감해 주었더니 손주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청은 손주들에게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손주들에게 조언 대신 따뜻한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당신은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률, 손주들을 내 것이 아닌 별개의 인격체로 대하세요. 혹시 손주들을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하며 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손주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손주들의 부모인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혼한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둘의 것입니다. 부모가 손주들을 내 것처럼 대하면 손주들은 물론 자녀 부부에게도 큰 부담을 주어 관계에 불씨를 심게 됩니다. 저도 한때 손주들이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이건 할머니 방식대로 해야 해, 너희 엄마는 왜 이렇게 하니? 하며 간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손주들은 저를 피하고 자녀 부부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친구인 민수 할아버지도 손주가 먹는 간식에 대해 이건 몸에 안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며 자녀의 양육 방식을 무시했더니 손주가 민수 할아버지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주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황금률은 바로 손주들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부모인 자녀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맛있게 먹어 하고 말해주고,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키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하고 질문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손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비록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먼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할머니는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녀 부부가 손주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 너희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힘들 때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줄게 하고 지지해 주었더니 자녀 부부도 저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다 좋아하고 말해주었더니 손주가 민수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손주들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하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자녀와 손주들을 가장 오래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손주들에게 내 것이라는 생각 대신 소중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는 지혜를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황금률,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드세요. 혹시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손주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매달릴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숨막혀하고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손주들에게 너무 매달렸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연락이 없으면 나를 싫어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죠.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자기 삶에 몰입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오래 지속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자식을 쫓아다니는 부모보다 자기 세계가 뚜렷한 부모가 자식에게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즐겨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손주들은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요즘 누구 만나세요? 와 같이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고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SNS 소식을 주고받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먼저 할머니, 탁구 저도 가르쳐주세요 하거나 할아버지, SNS에 올리신 사진 너무 멋져요 하며 저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반짝이면 손주들은 그 빛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친 줄 알고 다시 붙잡고 싶어질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손주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행복해지고 손주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5가지 황금률의 핵심, 존중과 기다림. 지금까지 우리는 손주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 5가지 확실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평 대신 칭찬하고, 손님처럼 존중하며, 조언 대신 경청하고, 내 것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며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바로 존중과 기다림입니다. 손주들은 어린아이지만 그들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손주들과의 관계도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은 반드시 손주들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저도 이 5가지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손주들과의 관계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손주들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조부모가 될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손주들에게 적당한 여백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에서 배운 방법들을 실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지혜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손주들과 따뜻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그 꿈을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